지구의 평화롭고 한적했던 뉴멕시코의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뜨거운 불길과 비명, 소리가 가득한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스가르드에서 출격한 파괴 불가능한 절대병기 디스트로이어가 대지를 딛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슬릿이 열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지옥의 불꽃은 건물들을 종잇장처럼 불태웠고 아스팔트 도로를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토르를 구하고 아스가르드로 데려가기 위해 지구로 내려왔던 충직한 동료들 워리어즈 3와 여전사 시프가 온 힘을 다해 디스트로이어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신들의 무기가 강철 거인의 몸체에 부딪히며 거대한 스파크를 일으키고 시프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디스트로이어의 목덜미에 거대한 칼을 꽂아 넣는 극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 선 괴물의 모습에 승리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디스트로이어의 전신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뒤돌아섭니다. 물리적인 데미지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 더욱 거대해진 화염을 뿜어내며 아스가르드의 전사들을 닥치는 대로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 처절한 학살의 현장을 지켜보는 인간 토르의 눈빛은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도 저 괴물처럼 오만하게 요투나임을 파괴하고 힘만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믿었던 잔인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지구의 인간들이 죽어가고 형제 같던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토르는 마침내 지배하는 자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왕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희생이었습니다. 토르는 제인 포스터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기도 없는 맨몸으로 디스트로이어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 나갑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강철 거인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선 토르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토르는 디스트로이어의 안광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동생 로키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로키, 내 목숨을 가져가라. 그리고 이 무고한 사람들은 살려다오. 제발 부탁한다. 비겁하게 숨어 형을 죽이려는 동생을 원망하기는커녕 모든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로키의 명령을 받은 디스트로이어의 거대한 강철 손바닥이 토르의 앞면을 잔인하게 후려칩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지고 토르는 거친 먼지 바닥 위로 힘없이 굴러떨어집니다. 제인 포스터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그의 머리를 감싸 안지만 토르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숨을 거둡니다. 신의 지위를 잃어버린 타락한 왕자가 지구에서 무력한 인간으로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크레이터 한가운데에 박혀있던 거대한 망치 욜리르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쉴드의 첨단 연구 장비들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감지하며 비명을 지르고 하늘에선 먹구름이 순식간에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딘이 걸었던 절대적인 주문, 자격을 갖춘 자, 천둥의 힘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오만함을 참회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토르야말로 마침내 망치가 선택한 진정한 왕의 자격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대지를 가르며 날아오른 욜리르는 음속을 뚫고 날아와 숨이 끊어졌던 토르의 소나기에 강력하게 쥐어집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황금빛 번개가 토르의 몸 위로 꽂히며 폭발적인 에너지가 대지를 뒤흔듭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천천히 일어선 존재는 더 이상 나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 갑옷과 하늘거리는 붉은 망망토를 휘날리며 온몸에 푸른 전류를 뿜어내는 진정한 천둥의 신의 완벽한 부활이었습니다. 토르는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욜리르를 크게 휘두르며 디스트로이어를 향해 돌진합니다. 단 한 번의 강력한 천둥의 일격. 그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 아스가르드 최강의 병기였던 디스트로이어는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며 사막의 고철로 전락해버립니다. 지구를 구해냈지만 토르에게는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로키의 음모로 인해 고향 아스가르드와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토르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제인 포스터에게 남긴 채 하임달의 도움을 받아 바이프러스트의 빛을 타고 고향으로 복귀합니다. 아스가르드의 왕실은 이미 로키의 광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로키는 친부 라오페이를 아스가르드로 끌어들여 오딘을 죽이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라오페이를 제 손으로 사살하는 잔인한 연극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키는 자신이 아스가르드의 완벽한 수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바이프러스트의 거대한 차원, 이동 에너지를 서리거인들의 행성인 요투나임에 고정해둔 상태였습니다.
행성 자체를 통째로 폭파해 서리거인이라는 종족을 우주에서 완전히 절멸시키겠다는 끔찍한 학살 계획이었습니다. 돌아온 토르는 로키의 광기를 막아서며 황금의 다리 위에서 치열한 형제의 결투를 벌입니다. 묠리르의 파괴력과 로키의 영악한 환술이 맞부딪히며 바이프러스트는 터져나갈 듯한 에너지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싸움 끝에 로키를 제압했지만 이미 과부하가 걸린 바이프러스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 두면 요툰하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이 대재앙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 토르 자신의 손으로 아스가르드의 심장과도 같은 바이프러스트 다리를 부숴버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파괴한다는 것은 우주의 통로가 끊어져 지구에 있는 연인 제인 포스터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잔인한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토르는 눈물을 머금고 묠리르를 높이 치켜듭니다. 그리고 무지개 다리를 향해 끊임없이 망치를 내리칩니다. 화과강, 거대한 폭음과 함께 황금빛 다리가 산산조각 나며 우주의 심연 속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다리가 파괴되면서 발생한 거대한 중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두 형제가 추락하려는 찰나,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올파더 오딘이 극적으로 토르의 다리를 붙잡고 토르는 로키의 창을 붙잡으며 벼랑 끝에 매달립니다. 심연에 매달린 로키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스가르드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딘은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로키. 그건 왕의 길이 아니란다. 자신이 행한 모든 악행이 끝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깊은 절망감에 로키는 스스로 손을 놓으며 끝없는 우주의 암흑 속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토르의 목소리가 텅 빈 우주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전쟁은 막아냈고 요툰하임도 구했지만 동생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연인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고립되어 버린 토르. 무너진 다리의 끝자락에 서서 아득히 먼 지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쓸쓸함이 감돕니다. 하지만 힘만을 숭상하던 철없는 소녀는 비로소 이 아픈 상실을 통해 진정한 왕의 무게와 책임감을 아는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위대한 천둥의 신, 토르의 장엄하고도 슬픈 첫 번째 신화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